오늘은 어문규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시간 표준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냐면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맞춤법은 표준어의 표기법이니까 쓰는 거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즉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표준어 규정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 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쓴다. 요거는 기준에 어느 계층에서 쓰느냐. 그래서 요건 계층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지에 계층적 조건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두루 쓰는 현대. 현대는 조건 중에서 시대가 되죠. 시대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말이라는 거는 자 어느 지역에서 쓰는 말이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 조건이 됩니다. 다시 한번 표준어의 규정은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계층, 그 다음에 현대는 시대적 조건, 서울말은 지역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 여기서 교양이라는 것이 뭐냐? 품위를 갖춘 사람들의 말씨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어는 많은 사람이 교양 없이 쓴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표준어로 정하면 나라의 품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품위를 갖춘 사람들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건을 따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루 쓴다라는 건 뭐냐? 두루는 다수의 사람들이 쓰는 말, 다수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 사람이 쓴다는 말이죠. 다수, 여러 사람이 쓰는 말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 현대는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즉 과거, 조선시대 쓰는 말이나 고려시대 때 쓰는 말이 아니라 현재, 지금을 쓰는 말. 그래서 지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말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요.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인 서울말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서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말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어를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표준어 규정의 이유를 살펴볼까요? 표준어를 정한 이유는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내도 뵐 만큼 뵀는데 와 내한테 교양이 없다 하는교.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이 말을 같은 지역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물론 고향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는 내도 지금 왔다 이렇게 사투리를 써도 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표준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어를 정한 이유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서울말을 표준어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인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다? 합리적이어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표준어를 삼고 표준어 중에서 서울말을 삼는 것이 바로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표준어를 정했습니다. 일상 언어 생활과 표준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어에 대한 규범은 현실을 잘 반영함과 동시에 규범으로서의 안정성도 갖춰야 한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자, 안정성도 가져야 되겠고요.
현실성도 잘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쓴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표준어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요. 자주 바꾸면 안정성도 없을 뿐더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준어 바꾸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표준어를 바꾸고 또 올해 또 바꾼다면 공식적인 모든 표기법 있죠.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간판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책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긴 하되 안전성을 갖춰서 그렇게 함부로 또 자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일상 언어 생활과 표준어 두 번째는요. 필요에 따라 방언이 표준어로 인정받거나 표준어가 아닌 말이 널리 쓰이게 되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방언은 뭐냐면 사투리죠. 원래 표준어가 우렁생이였는데 사투리로 쓰이는 이 멍게도 표준어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렁생이라는 말보다 멍게라는 말이 훨씬 부르기가 쉽죠. 또 여기 원래는 빈대떡이라는 말 참 많이 쓰이는데요. 원래 표준어는 빈자병이에요. 빈자병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이거 가난할 빈, 놈자, 가난한 사람이 많이 먹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요즘은 빈대떡도 그렇게 싸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다 해서 빈자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빈대떡이라는 사투리를 더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표준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방언이 또는 복수 표준어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많이 쓰는 말. 자, 원래 자장면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택견이 원래 표준어예요. 자장면은 왜 그러냐면 된소리를 너무 많이 쓰면 된소리는 선생님 뭐래요? 까따빠싸짜 이거 된소리라 그랬죠. 된소리로 발음하면 언어 순화를 막는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된소리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되는 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장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짜장면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까? 그렇죠. 짜장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된소리로 언어 순화를 막는다여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장면도 맞고 짜장면도 맞고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이건 원래 표준어가 택견이죠. 그러나 요즘 택견을 많이 써서 둘 다 인정합니다. 이거 외에도요. 어감 차이로 복수 표준어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날개. 원래 날개가 원래 표준어죠. 근데 날개를 나래라고 하니까 훨씬 부드럽죠. 이런 것도 복수 표준어, 어감 차이에서 다르게 부르던 것을 우리가 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냄새도 마찬가지죠. 냄새를 요즘 내음이라고 또 표현하죠. 둘 다 인정합니다. 눈초리, 눈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도 뭐가 있냐면 벌레, 버러지, 먹장어, 곰장어, 소고기, 쇠고기, 옥수수, 강냉이, 넝쿨, 덩굴, 눈대중, 눈어림, 딴전, 딴청, 보조개, 볼우물 이런 것들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말 또 이런 것도 있죠. 개발, 세발. 근데 원래는요. 개발입니다. 원래는 괴발, 고양이 발이란 뜻이죠. 괴발, 개발인데 요즘은 개발, 세발 이것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그
그다음 세 번째 표준 발음법.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에 사전에 표시된 발음 정보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표준 발음법, 그러니까 표준어의 규정도 있지만 표준 발음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거 김밥이라고 하죠. 그러나 표준 발음에는 긴 발음을 해요. 요거 긴 발음, 요거 긴 발음 표시죠. 그 다음에 밥. 그러니까 된 소리로 읽지 않죠. 이거 어떻게 읽었냐? 김밥. 이렇게 얘기해. 김밥. 김을 싼 밥. 김밥. 근데 요즘 김밥 그러죠.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발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발음법의 원칙은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 그래서 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틀리기 쉬운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 세 단어를 썼죠. 여기서 표준어로 인정되는 게 뭡니까? 위더른이에요, 우더른이에요. 이건 우더른이 맞죠? 왜 위라고 쓰는 거는요, 위아래의 구별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윗사람 아랫사람 할 때는 윗사람이라고 안 하죠.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거는 윗사람 아랫사람 합니다. 근데 어른이라는 건 아래에 어른은 없죠. 다 나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에 구별이 없어. 위아래에 구별이 없어가지고 위아래에 구별이 없는 경우는 웃을 씁니다. 그래서 돈도 윗돈이 아니라 웃돈이 되겠죠. 돈에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웃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돈, 우더른이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 옛날엔 이렇게 선생님이 어렸을 땐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이게 표준어입니다. 상추가 맞아요. 상치가 맞아요. 바로 상추가 맞습니다. 그래서 흘리기 쉬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어떤 경우냐? 저에게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돼는요. 원래 어떤 말이에요? 돼어. 우리 용언의 어간 뒤에는 뭐가 붙는다 그랬어요? 어미가 붙죠? 어미가 붙는 다음에 이 요는요. 높임을 나타낼 때 우리 조사 요를 쓰죠. 그래서 요거는 보조사. 요거는 조사예요. 보조사. 그래서 어간 어미 보조사. 그래서 요거의 준말 돼요가 맞습니다.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면요. 해를 붙여보거나 하를 붙여보면 돼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면 돼. 저에게 주시면 해. 돼, 해.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돼를 쓰시면 됩니다.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오. 여기서 아니오는요. 아니다라는 말에다가 아니다. 어간이죠. 어간 뒤에 오는 요거는 어미예요. 어미는 오를 쓰고요. 조사가 쓰이면 요가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오가 맞습니다. 요거는 돼어 어간 어미 조사. 그래서 돼요가 맞고요. 요건 아니다라는 어간에 어미가 와야 되니까 오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그런데 아니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니요 전체가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이거 구별하세요. 아니요 서점에 갔어요. 물어보죠. 영희는 어디 갔니? 학교에 갔니? 그때 아니요 할 때는 아니오가 아니라 요거 요 자체가 감탄사예요. 그래서 아니오는 어간 어미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서점에 갔어요. 이건 똑같죠. 아까 갓 어간 어미 그 다음에 보조사가 쓰였습니다. 혼돈하시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